직업훈련은 어떻게 직업훈련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게. 자, 첫 번째 7번 7번째 훈련생의 하루. 7시 50분에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공과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아마 그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교도소 화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하반신들을 비춰주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가방을 들고 막 어딘가로 막 가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아침에 우리가 추격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 들고 어디 나가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과실로 이동을 하는 거야. 자, 9시 이제 공과실로 이동을 해서 9시에 이제 9시에 말 그대로 1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론 실습 교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11시 30분에 중식을 먹어요. 1시에 다시 또 이론 실습 교육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3시 30분 또는 4시 정도에 이제 교육이 종료가 되고 샤워 및 입방 준비를 한다. 특히 여기 경북 직업훈련교도소의 용접공과 같은 경우는 온수기의 그 어떤 용량이 좀 낮기 때문에 점심 때 일부가 샤워를 하고 저녁 때 일부가 샤워를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7시가 되면 폐방 점검. 대한민국의 모든 수용자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또는 형집행지서에 의해서 징역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의 일명 없이 오후 5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바깥에 나올 수가 없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정보. 자, 평일 조식과 석식은 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저기 그 직업훈련 교도소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저녁은 저거 방에 가가지고 배식을 받아서 밥을 먹고 점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교육받으러 가는 교육장에서 밥을 먹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기 보면은 그 우리 김재혁 선수가 목공방에서 이제 뭐 낮에는 목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엔 또 집 방에 와가지고 저거 방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어쩌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뭐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인 거예요. 평일 조식 석식은 방에서 식사, 중식은 공과에서 한다. 밥을 나눠주는 거는 소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닌 배식조를 편성을 해서 주별로 순환을 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짜잔. 자, 행영 점수 배점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1월달, 2월달에 라이브 방송을 시청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행영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영 점수라는 거는 우리가 기결수가 돼서 징역생활을 하잖아요. 나의 담당 교도관 또는 나의 출력 사동의 주임들이 나를 놓고 난 다음에 배점을 줘요. 이 배점을 주는 기준은 수미양가라고 해가지고 총 5개로 나눠가지고 배점을 줍니다. 수는 뭐겠어? 9점, 10점이 됐을 때 수가 되는 거고 우는 뭐겠어? 8점, 7점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좋아요. 빠진 게 있다. 도구 점검 시간. 오전 실습 마치고 한번 점심 전에 도구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오후 실습 마치고 폐방 전 도구는 용접의 경우 브러쉬, 망치, 몽키 스패너 등 개인 도구를 점검을 한다라는 거겠죠. 몽키 스패너가 들을 또 생각할 거 이거 갖고 또 대가리에다 확 때려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일단 그렇다는 점이에요. 자, 행영 점수라는 거는 기결수가 되고 나면은 누구든지 간에 다 행영 점수를 줍니다. 다 먹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지정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미를 주게 돼 있어요. 미 5점 또는 6점 정도를 받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내가 추력을 나가면은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요 행영 점수 배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일반 추력장도 사실 비슷해요. 내가 지금 보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도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관용부 같은 경우 우리 관용부 같은 경우는 사동청소부 소지를 했을 때 교도소의 소지는 3명입니다. 3명인데 여기는 사실 그냥 수미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주는 거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총원 대비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먹여서 줄 수 있고 뭐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동 주임이 우리 그 담당 주임이 우리 담당 직원이 모든 사람들을 다 술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퍼센테이지 요율이 있다는 거야. 이 방식은 사실은 일반 공장도 똑같아요. 자, 그렇다는 점. 자, 각 공과별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각 공과별. 그러니까 뭐자? 용접이면 용접별 해가지고 이 용접반이 만약에 뭐 30명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는 3명을 주는 거야. 우는 9명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미양가 중에서 하나를 주는 건데 그냥 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그냥 미 정도 받으면 미지정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이 행영 점수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행영 점수라는 게 어디서 이제 이게 되느냐? 급수를 올라갈 때 우리가 급수 심사를 하거나 레피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레피 심사도 재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할 때 급수 재심사를 할 때 그 급수 재분류 기간 동안에 행용 성적의 평균을 내요. 이 앞전 달부터 지금까지 매달 행정 점수를 갖다가 평균을 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뭐 이거를 징역을 갔다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 말인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바깥에서 수발을 하는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되게 잘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 대부분. 뭐 생활을 잘 해가지고 이번에 뭐 하면은 내가 뭐 행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사실 저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급수를 올리기 위한 거. 그러니까 자, 내가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사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급수가 낮은 데 있는 것보다는 2급, 1급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접견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뭐야, 급수가 올라가면은 2급이나 1급 같은 걸 되면은 가족 만남 하나를 행사든지 뭐든지 좋은 점들이 있는 거야. 지금 내 얘기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가석방을 못 받는다고 해서 씨발 네 이미 징역생활 그냥 족같이 해야지 이런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도 3급이나 4급에 있는 것보다는 2급, 1급에 있는 게 더 본인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가석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고, 행정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족 같은 새끼들이 행정 점수를 더럽게 받는 거지, 애지간하면은 거기 직원들이 얘는 요번에 재심사 기간에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조금 점수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런 어떤 유도리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래도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뭐 그렇게 뭐 딴지를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 10%는 수, 그다음에 30%에겐 우,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를 준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직원들이 행정 점수를 주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 근데 내가 여기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직원들하고 절대 척지고 지내서는 안 된다. 그 교도관들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라고. 안 그러면은 교도관들이 내 점수 개 족같이 주면 나만 손해인 거야. 물론 나는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 나는 씨발 내 인생은 무조건 나 뜻대로 내가 그냥 꼴리는 대로 간단게요. 막 이러자. 그러면은 본인만 손해라는 거죠. 그냥 중간만 가라는 얘기야. 중간만 가면은 내가 승급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알아서 점수 다 주고 하는 거야. 특별히 눈밖에만 안 나면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거를 딱 보고 나면은 대충 내가 그동안 이 라이브 방송을 많이 봤던 시청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 이치에 맞게끔 딱딱딱딱딱 맞춰보면은 저 사람이 옛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저런 거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우리 방송은 뭐다? 쭉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뭔가 왜 각계 얘기지만 나중에 결론은 하나로 가는 그런 아주 희한한 방송이야. 행정점수 급수별 분류 시점에 자, 행정별 급수별 분류 시점에 대한 채점 기준 제가 한번 이것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 방송에 나와 있긴 하다. 좀 더 구체적인 채점 방식을 오케이. 자, 좋아요. 이거는 좋은, 왜냐면은 공장 같은 경우는 나는 공장 생활을 안 해봤겠다. 이거 사실 예전에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공장에서 반장님이 이번에 재심사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여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 다들 그 갔다 온 사람들, 공장에 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채점을 한다. 그래서 뭐다 걔네들도 교도관들하고 절대 척지지 말라고. 교도관들하고 척지면은 그냥 무조건 가져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요거는 뭐 그 교도관 직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렇겠지, 그지? 자, 따라서 10%는 수를 주고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 이게 원래 법무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직원들은 각 저기 사동 담당 주임이나 공과 담당이나 아니면은 우리 여기 공장 담당 주임들은 자기 그 직원한테 행정 점수를 점수를 줄 때 요렇게 맞춰서 주게끔 되어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규정이야. 그 직원들도 이게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고. 자, 일반 공장과 관용부가 동일해요. 해요. 대부분 이렇게 다 줍니다. 한 번에 다 무주고 우리 공장 애들 다 마음에 든다고 다 수주고 우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추가 정보. 공과 담당 주임들이 최대한 승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게 뭐 교도소도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교도소의 교도관들도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 내가 이거 라방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봐.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하면은 열에 두세 명 정도는 교도관이 족간네 무슨 뭐 직원들이 무슨 뭐 어쩌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 근데 뭐 그것도 본인의 셀폭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서로 진짜 잘 지내면 돼. 그러니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뭐 왜냐면 뭐 이렇게 하면은 교도관이 뭐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안 좋게 찍힐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한 밑도 끝도 없는 거야. 그리고 뭐 그렇죠. 인간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저 사람 최대한 배려해주고 저 사람 그러면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해주게 돼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자, 공과당담 주인들이 최대한 승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분위기다. 훈련 초기 1월 달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담당 주임이 거기서 면담을 한번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나의 어떤 그런 그 행영 점수가 좀 궁금하다 싶을 때는 그걸 중간중간에 면담 신청해가지고 주임님 제 거 그 행영 점수가 몇 점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총 몇 점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 주임들이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석방을 받고 나온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저런 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그 안에서 직원들한테 미움,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참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출력장을 나가서 내가 그 사동주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굳이 어떤 그냥 나는 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돼. 그냥 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내가 교도소에 갔으면은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 나를 개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게. 징역 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기 직원들한테 들을 수 있는 말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지 이런 거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은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반성 많이 하세요 뭐 생활 잘하세요 이거밖에 없지. 그런 거야. 내가 태생적으로다가 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들으면은 저는 확 돌아버린단 게막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징역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겠지. 나는 사실 그러지는 않았어. 나는 그냥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무조건 다 했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집에 가라고 문 열어주더라고. 그냥 그거야 답은.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내가 자세하게 알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궁금해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시키지 않는 건 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그냥 중간이나 가는 거야. 많이 생각해봐야 아무 나한테 득될 것도 없어. 징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자, 스티커 제도가 있습니다. 스티커 제도. 첫 번째, 경미한 수용 생활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거를 발부를 한다고 하는데, 경미한 사유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거실내 운동, 취침 시간 위반, 쓰레기 투척 반복 변조, 뭐 이거가 이제 뭐 경미한 수용 생활 위반이다라고 해서 있는 건데, 내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우리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이불을 깔고 누워서 TV를 봤어요. 저녁 방송을. 우리는 그랬었어. 나 서울구치소 있을 때 우리 때.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방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내가 처음에 미결방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5시 30분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6시가 딱 되지. 그러면은 이제 뉴스 끝나고 저녁 방송을 하잖아. 우리 그 미결 때죠. 우리 방장이 그 항소방 가고 뭐하고 이제 인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8시 반까지는 이불 깔지 말고 그냥 앉아있다가 이불을 깝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8시 반까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뭐 장기 둘 사람 장기 두고 TV 볼 사람 TV 보고 얘기하고 8시 정도 되면 이제 간식 꺼내가지고 방에서 다 먹고. 우린 그러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장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 방의 문화나 그 징역 사는 어떤 방식 자체가 다 다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령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교도소로 이송을 왔어요. 미지정 때는요.
자, 2급 교도소는 사실 어떠냐면은 2급 교도소는 8시 넘어서 깔아야 돼요. 그 전에 깔면은 걸려요. 와가지고 CRPTD로 돌아다녀요. 물론 구치소도 우리 때는 그랬었어. 구치소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나 서울구 때 지나가도 CRPT들이 밤에 잘 안 지나갔지만 7, 8시에 깔아놓고 그냥 TV 보고 있어도 뭐라고 안 했었어요. 한마디는 하고 왔었어. 뭘 이렇게 이불 빨리 깔고 하냐고. 그럼 이제 일어나서 개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다 가고 나면 다시 또 깔고 니 이미 그러고 또 보고 있고. 그랬었어. 근데 교도소에 와서는 2급 교도소에 왔을 때는 8시 전에 이불 깔면 난리 나요. 8시 반에 깔았어요. 그리고 미지정 때는 8시 한 40분 정도에 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나가서 나는 소지 나갔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소지는 그냥 퇴근하고 와서 그냥 깔고 누워 자는 거야. 개뿔이나 뭐안 갈고 그렇게. 근데 이제 재수없게 CRPT가 밤에 지나가다가 기분 좀 안 좋은데 소지들이 만약 이불 깔고 있다가 막 이불 빨리 개요. 그러니까 8시 반에 깔으라고. 사실은 내가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내가 첫 소지 나갔던 사동에서는 7시 반 정도부터 깔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잤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동으로 갈 때부터는 그냥 아예 8시 반에 깔자고 그랬었어. 일찍 깔면은 괜히 코 걸리지 말자. 왜냐면은 우리 방만 해도 전부 다 가석방을 노리고 있는 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를 않았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취침 시간 위반이라는 거는 이불을 언제 까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복변조는 요게 이제 뭐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우리가 2010년도 이후에 남성 패션은 뭐예요? 스키니죠, 스키니. 스키니 바지 알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허벅지의 통과 발끝을 이렇게 하는 거. 관복도 사실은 저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관복변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저걸 안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입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주머니를 만들어서 입는 거는 사실 2급 교도소에서는 1급 수들 빼고는 2급 수들 중에서 바지 주머니 만들어서 입는다? 미친 짓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저거는. 그냥 세탁장 형님들이라고 해 나는 그냥. 왜냐면 우리 남부교도소 세탁장 나 있을 때 거기 51살인가 51살 먹은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특수절도원 형이었거든. 그 형이 정말 사람이 좋았었어. 닭훈제 하나 갖다 주면은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님이 뭐 다 빼주고 그러는 형님이야. 근데 그 형님이 항상 이제 나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 다음부터 와가지고 옷을 물어볼 때는 요거는 아마 전국 교도소가 동일할 거야. 형이 여기저기 많이 가봐서 알거든. 하면서 그 형이 하는 얘기가 170이 만약에 넘어가는 사람이면은 기장을 33인치 이상의 기장을 달라고 하시면 되고 170 언더의 키를 가진 사람들은 33인치 그냥 33인치를 달라고 해서 33인치보다 최대한 짧은 거 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체형에 맞는 짧고 굵은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복을 다 입을만 할 것이라는 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주머니 만들어서 달거나 아니면은 스키니 바지처럼 해가지고 밑에 딱 단을 줄이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교도소에 가서 봤을 때는 내가 교도소에서 받아온 세탁장에서 받아온 바지들 교체해줄 때 다 보면은요 대부분 다 스키니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바지들이 돌았던 건지 아니면 그 형님이 나한테 그런 바지만 줬던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스키니 핏이었었어. 핏 자체가 바지의 핏 자체가 일자 핏도 있지만 스키니 핏도 있었고 대부분 새 관복들 A급 관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자 핏입니다. 이제 일자 핏이에요. 일자 핏. 자,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사유를 위반을 해가지고서 적발이 될 경우에 3개월간 요거를 자 3개월에 3회 3개월 동안 3회 이상 3회가 딱 발부가 되면은 요건 곧바로 조사 수용이 됐다가 바로 거기서 이제 징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빨리 다음부터는 다 징벌위원회를 열어서 징벌이 될 경우에는 교육 취소되고 난 다음에 본소로 복귀를 한다. 이건데 규정은 그거예요. 자, 여기 이제 추가 정보 이제 필자분께서 적어주시네요. 개인 의견입니다. 관복변조란 관복의 하단통을 줄이거나 호주머니를 개조를 하는 거다. S1급을 제외한 S2급, S3급, S4급들 그러니까 우리 직업훈련 교도소에는 S4급들이 없기 때문에 S2급, 3급을 얘기할게요. 자, S1급들 같은 경우는 1급수들 같은 경우는 이 옷 자체가 작업복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똥 색깔이에요. 근데 그 옷과 일반 사람의 옷에 일반 우리 파란색 그냥 일반 죄수들이 입는 옷에 딱 차이점은 하나예요. 바지에 호주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나머지 다 똑같아. 자, S1급을 제외한 S2급, 3급 같은 경우는 바제 주머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바제 주머니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3급이었어도 씨발 바지 주머니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단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알았다고 해. you best. 막 최고라고 그렇게 해줘. 왜냐면은 그놈이 진짜 그 안에서 바지 호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생활했는지 안 했는지 봤어? 본인이 뭐 사진 찍어서 인증해 줄 거야? 그 안에서 휴대폰이 있어? 말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난 본 적이 없어. 2급수인데 2급수 3급수인데 거기서 무슨 뭐 자기가 호주머니 만들어서 입고 다녔다고? 그럼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뭐. 그지? 그냥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는. 자, 하지만 경북직 훈의 CRPT 우리 까마귀님들께서는 스티커는 남발하지만 조사징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에 속했다라고 이 필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이 교도소에 일단 왔으면은 애지간한 거. 정말 얘는 완전히 그 개꼴통에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새끼가 아닌 이상 애지간하면은 얘네들은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가지고 내보내야 그 교도소에 어떤 그 실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수용자들을 데려다가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갱생을 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거를 뭔가 그 실적이라는 걸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회사나 뭐 공무 직원들이나 다 똑같은 거야. 어디나 실적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생활 규율에 대해 규정 위반이나 저런 거에 대해서 수용생활 위반 뭐 사항 이런 게 적발이 됐을 때 그걸 지적은 많이 하지만 이걸 갖고 이렇게 뭐 징벌을 해가지고 본소로 복귀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급적이면 그냥 조사 징벌에 대해서는 뭔가 관대한 편이었다 정도로 하면 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경북 북부 직업훈련 교도소 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거기 애지가면 안 보낸대 징벌 안 보내니까 그 안에서 존나게 그냥 수용생활 위반을 해 알았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마. 그거야. 뭔 말인지 알죠? 네, 추가 정보. 이거는 이제 아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이분이 실제 거기서 있었던 썰에 관련된 거 하나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추가 정보. 훈계 경고 징벌 유예 처분은 공과 담당 주임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교육 취소를 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데리고 교육을 시킬 것이냐를 결정을 한대요. 징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각 본소로 복귀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아까도 내가 이 앞전 섹션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냥 잘해 그냥 가서 그 규정 위반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생활을 하던 방에 가석방이든 본소 복귀 등의 사유로 해서 인원이 빠지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 방에 인원을 채우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가령 2명이 생활을 하다가 한 명이 또 방을 빠져나가게 되던가 아니면 뭐 가석방을 받고 나가든지 가석방 얘기 나옵니다. 이따 나와요. 가석방 얘기. 자, 가석방을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사고를 쳐가지고 본소로 복귀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담당 주임과 면담을 통해서 타방에 어떤 그 친분이 있는 수용자를 우리 쪽으로 전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낼 수도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는 뭐 코를 걸라 친다 해도 사실은 이거는 뭐 크게 코 걸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이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돼요? 자, 실화 사건 용접 공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전주교도소에서 교육생으로 온 무기수가 부정 물품을 소지를 한 채 이제 우리 여기저기 경북 직업훈련교도소로 이입이 온 거예요. 이제 입소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부정 물품은 면도기를 개조한 호털깎이, 그 다음에 쇠칼, 요거를 갖고 들어와서 보란 듯이 거실에서 사용을 했답니다. 이분이. 자, 이분이 평소 때 동료 수용자들을 존나 괴롭히고 함께 생활하던 일단 뭐 존나 괴롭히고 안에서 되게 괴팍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딱 한 명 봤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기수인 사람들을 나는 딱 한 명을 봤는데 2급소에서는 딱 한 명 봤어요. 나는 사실 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을 많이 보고 2급 교도소에서 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무기수를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딱 한 명 봤어 내가. 되게 나이 먹은 사람 한 명. 3급 교도소나 이쪽은요. 무기수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수들이 많은데 뭐 대전교도소나 우리 안양교도소도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강력 장기수들이 많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물론 무기수들은 전국에 다 산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수 인원이 꽤 돼요. 잠깐 그 숫자 내가 까먹었는데 우리나라 무기수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 사람들이 3급 교도소에는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안 좋은 무기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 거야. 자, 평소에 이 사람들이 동료 수용자들한테 존나 괴팍하게 굴고 존나 괴롭혔다. 그러던 와중에 함께 생활하던 한 동료 수용자가 바깥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 무기수가 부정물품 소지 사실을 민원실에다 제보를 하게 됩니다. 요거 제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CRPT가 건방을 때려가지고 우리 CRPT 건방 뭐 제가 제보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징역을 살 때만 해도 대부분이 우리 그 저기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그 건방팀들이 건방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CRPT들이 와서 일반 건방도 한다고 하더라고. 원래 CRPT 건방은 나는 징역 살면서 딱 한 번 봤어. 미결 때 향방을 한번 터는데 정말 악소리 나게 설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CRPT들이 일반 건방도 한다고 해요. 모르겠어. 나 뭐 그거 한번 확인하러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고들 합니다. 자, 이 사람 건방을 통해서 발견된 게 칼과 코털 깎기, 그 다음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등을 적발을 해가지고 조사 징벌 유예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바로 본소로 돌려보냈대요. 전주소에서 생활을 하던 무기수 한 명이 와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랑 조금 오버랩이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 예전에 왜 그 공주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관련된 건데 그거는 그때도 그 방송 프로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 공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수용자 같은 경우는 바깥의 가족들이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본인이 바깥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이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바깥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애초에 어떤 이런 사고들이 일단 미연에 방치가 된 거죠. 따라서 뭐다? 지역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는 내가 그 안에서 벌떼가 돼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깥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 게 직방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우리 여기 지금 미결수들이든 기결수들이든 기결 가족들이든 미결 가족들이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만간 갈 사람들도 그렇고 이 평소 때 우리 그 가족들이 편지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쓰세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밖에서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나한테 꼭 얘기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안심을 시켜놔. 바깥에서 편지 보내거나 이럴 때. 그래서 안에서 수용생활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밖에서 내가 민원 다 넣어줄게. 알고 있어 그런 거다.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안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바깥에 얘기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관계를 잘 유지를 해가면서 실제로 그런 게 있을 때는 뭐다? 그냥 저기 소에다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